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다양한 우리 사회 이슈를 초선 의원들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초선 열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화토론으로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우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이거 얘기를 나눠보시죠. 근데 지금도 일정 지금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뭐 청문회 전국 2라운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먼저 장경태 의원님. 지난 이 총리 또 장관 5분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느끼셨을 겁니다. 이 모두 반대, 무조건 반대를 보면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원내 전략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반대로는 사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이번에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도 이 언발의 오줌 누기식 또 조사모사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래도 인사청문회 전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정말 당장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중차대한 이 시기에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대를 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인사청문회를 어떤 국정 운영의 발목 잡기로 보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빨리 어떤 이런 논란을 정리하고 빨리 이제 코로나 위기 극복에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허은하 의원님. 네, 이번에 김우수 후보자 지명 보면서 민주당이 아직도 법 위에 올라서려는 생각을 못 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과방위에 있는데요. 예. 지금 이번은 장관이 됐지만 임혜숙 그때 당시 후보자가 13개의 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리백화점이라고 했었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채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채택 과정에서 저희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의 의사를 묻지 않았고요. 찬성 반대 숫자도 세지 않고 그냥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면서 그냥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김우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요. 무법부 장관이라는 비아냥을 받아온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차관 출신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코도 인사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청와대와 국회 또 지자체까지 장악하자 법을 지키고 따르는 게 아니라 법과 국민을 지배하기 위한 행보를 보여왔고요. 그 정점은 조국 추미애 장관 시절 자행된 그 법치의 왜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초헌법적인 국정 운영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사위원장 배분과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연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라는 저희 야당의 소리는 당연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여당의 독주와 독재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임혜숙 이제 과기부 장관 비롯해서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 의혹이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 부실 검증 얘기를 합니다. 김혜숙 인사수석 정지해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장경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종인 대표 떠나시자 바로 본색을 드러내는 격인데요. 어찌되었건 이 부실 검증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적사항들이 예를 들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든지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든지 여러 가지 의혹 수준에서 머물렀지 낙마 사유를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과방위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저희 국토위에서도 여러 가지 야당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모두 다 수용해서 인사청문회 보고서에 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채택은 했지만 야당의 이 의원님들이 퇴장을 하셨는데요. 다만 이 국토위 같은 경우도
많은 국민들께서 부동산 관련돼서 과세는, 종부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출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궁금증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책 검증은 전혀 거의 부실했다. 스스로 본인들께서 부실 검증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을 굳이 또 인사수석 탓을 하는 걸 보면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인사심의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혜숙 인사수석에 대한 그 경질론, 허은하 의원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 청와대가 인사수석을 경질할 생각이 있었다면 애초에 그런 인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번 인사는 정권 유지와 책임 회피를 위해서 적당히 필요한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앉히려는 게 주된 목적이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결국 그런 사람들을 앉히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칭찬을 해주고 싶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연설에 나셔서 그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다. 청와대가 기능과 인력이 없다. 하시면서 비호까지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국민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 절반 이상의 국민이 반대한 바도 있었고 또 저희 야당의 검증에서 정말 파도 논란만 나오는 후보자들이었고요. 또 총리나 장관 자리에 앉은 그분들, 그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실지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국민들은 그 문통의 불통은 여전하구나라는 생각 가지실 것 같고 우라통이 터지고 계시다라는 거 이제는 좀 아실 때가 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요, 그 이제 김호수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것을 그 상임위원장 어떤 뭐 재협상 이거와 좀 연계하겠다는 입장 같습니다. 그 특히 법제사법위원장 두고 하는 얘기일 텐데 허은하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인 법적 절차에 대한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 위에 올라서라는 생각을 못 가렸기 때문에 그러한 여당이 대한민국 장악하고 국정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야당은 비대칭 전략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이게 국민이 야당에게 주신 소임이자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권과 그 행정권 또 사법권과 지방자치권까지 독점한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저희는 국민의힘밖에 기댈 수 있는 곳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의 진정성을 믿어주시는 국민들의 그 마음에 저희가 힘겨운 싸움을 끌어가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임기 내내 그 반시장적이고 무리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여당의 입법 독재 견제하기 위해서 최소한 법사위원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차 3법이나 공수처법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망가져온 것은 저희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가 아니라 어떤 무리한 정책을 과도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는 거 한 번쯤 생각하시고요. 저희가 발목 잡는다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다면 여야 상호 간 최소한의 견제권은 좀 인정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경태 의원님, 지금 이제 야당에서 요구하는 법제사법위원장 이 자리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 내고 보니까요, 아직까지? 아마 허은하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주호영 전임 원내대표의 협상 실패를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아마 떠난 버스 잡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1년째 공석인 아직도 21대 국회가 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 부의장 선출부터 하시라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원내대표의 구성 협상 과정이나 국회 의사 일정의 역할도 있겠지만 이 국회의장단 중에 한 명인 부의장의 선출조차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좀 국회 시스템을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상임위가 일정이 2년 주기인데요. 작년에 원구성을 했는데 또다시 올해 하자. 이거는 1년에 매년 원구성 협상하자는 것인지 그리고 뭐 그럼 상임위도 다 바꿔야 되는 것인지요. 국회가 어찌되었건 이 정부의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회의 입법권이나 어떤 예산 심의권이나 여러 가지 그 권한들이 있는데 2년 주기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 자체가 참 너무 국회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본인 스스로의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능을 좀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또다시 이렇게 협상으로 말씀하신다면 뭐 전임 주호영 원내대표께 먼저 따지시기를 바랍니다. 장 의원님, 그 이전에 그 원내대표 그 선거 때요 후보 중에 그 박완주 그 의원이 상임위원장 이거 재분배 뭐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지금은 그 여당 내에서 그런 목소리는 지금 안 들립니까 전혀 혹시? 뭐 이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말씀은 저희가 이 어떤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혹은 뭐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저쪽에서 요구할 몫은 아니다. 마치 지금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몫이라는 건 작년에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배분부터 본인의 몫으로 받았어야죠. 그런데 본인이 거부하고 또 본인의 실제 몫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국회 부의장조차 추천하고 있지 않으면서 국회 의사 일정에 대해서 혹은 원구성에 대해서 가타부타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무책임하다. 결국 저희한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도대체 왜 그런 협상을 하셨냐라고 주호영 원내대표께 먼저 물으시길 바랍니다. 예, 허은하 의원님 보면은 이제 법제사법위원장 말고요 다른 위원장 자리는 또 여당에서 뭐 양보할 그런 뜻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분위기가 보이던데. 예. 작년에 협상할 때도 그런 예. 얘기가 있었고요. 이거는 주고받는 그런 딜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 그냥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얘기를 저희는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것이 제대로 된 견제를 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주호영 기존 원내대표가 그 법사위원장을 안 받은 게 아니죠. 안 주신 거였죠. 예. 끝까지 저희는 협상을 했는데 못 받은 거였습니다. 예. 그게 팩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기인데요.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맹비난을 했고요. 자, 먼저 이거 장윤태 의원님. 비난받아 마땅한 메시지입니까? 윤석열 전 총장? 예. 뭐 비난까지는 하고 싶지 않지만 예. 친일파가 태극기 등격 아니겠습니까?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줬던 반인권적, 반개혁적인 모습과 정말 5.18은 너무나 맞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충분히 윤석열 전 총장도 5.18의 정신을 정말 잘 새기는 마음으로 메시지 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본인이 말씀하시기에는 참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친일파가 태극기를 들었다는 표현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격 같은 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허은희 의원님. 네. 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민주당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내내 분열의 정치가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알 수 있는 대목 같고, 대한민국 제1야당이 민주화를 위한 희생을 부정하는 정당이길 바라시는 건지, 그런 국가가 어떻게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화를 위한 희생을 정당하다,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는 정당이 제1야당이 되는 게 더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와 국민은 없고 오로지 당의 이익만 바라보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래서는 국민들께서도 5.18 향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가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 문제죠. 그러니까 말과 눈속임으로 위안부 희생자를 위한 행세를 해왔지만 실상은 어르신들을 착취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죠. 5.18도 위안부 문제도요. 민주당을 위해 존재하는 민주당만의 정치 아이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진정성 있게 5.18 민주화 운동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고요. 참고로 민주당이 이제라도 천안함 사태라던가 연평도 포격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대북 비판적 성명 내놓으시면요. 국민의힘은 충분히 환영의 뜻을 표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어제 이제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 추모제에 이제 국민의힘 정운천 성일종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이제 유족들이 초청을 했고요. 자, 이런 변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거는 장윤태 의원님.
아까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를 두고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성찰과 반성이 먼저 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본인께서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정신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나 이런 말씀을 여쭙고 싶고요. 사실 국민의힘의 직전에 바로 얼마 전 지만원 씨까지 언급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이종명 전 의원, 김승래 전 의원, 김진태 전 의원이 5.18 관련된 이 명예훼손과 이 망언으로 일삼았던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이런 부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5.18은 정말 5.18뿐만 아니라 광주 5.18, 부산 마산, 부마항쟁, 또 대구 국채보상운동 등의 여러 가지 우리 순국 선열들께서 하셨던 이 정말 대일 항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5.18뿐만 아니라 대일 항쟁 이런 부분들을 이 여야가 공히 좀 함께 이 과거의 의미를 잘 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운천 성일정 의원 추모제 참석한 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5.18 민주화운동 말씀하십시오. 네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네.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그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을 애도하는 것은 공당의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5.18을 비롯해서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모든 국민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모제 참석이 대단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이룩한 민주화를 마친 자신들의 그 민주화를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행동을 하거나 저희가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정치인이 할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이제 뉴스 보셨겠지만 그것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연설 공개됐지 않습니까? 예.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보면서 저도 좀 울컥했는데 광주의 한을 푸는 것은 광주 사람들에게 총질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국민의 한은 좌절된 소망을 기다리면서 성취하도록 노력해서 풀리는 것이지 보복이라든가 원한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아픔을 분열과 갈등의 씨앗으로 삼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정치권의 책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 지금 보완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당내 지금 다양한 의견이 지금 분출하면서 좀 부딪히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장영태 의원님 보면은 좀 양도세 이거 제도 개선이라든지 또 종부세도 그렇고요. 좀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논의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1주택 실거주자와 내 집 마련의 꿈을 보호하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대출 LTV라든지 종부세, 양도세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앞서 말씀드린 1주택과 내 집 마련의 꿈을 보호하는 쪽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여러 가지 오세훈 시장께서 선거 과정 중에 재개발 재건축을 일주일 만에 풀겠다든가 말씀을 하셨었는데 바로 거래 제한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정말 이 부동산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단히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를 하셨던 혹은 이 민주당의 회초리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뭔가 대안을 내시리라 기대하셨던 시민들께서는 정말 어려운 문제구나, 여야가 공히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구나라고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조선열전 토론은 마지막으로 허은하 의원님 의견 듣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정청래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어설픈 흉내내기, 이게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송영길 대표께서 부동산 정책을 보완한다면서 야당과 전문가들을 흉내내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어설펐다. 그래서 당내 공감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계신 것이 현실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임기 초부터 수요 공급 원리 무시한 채 마치 그 부동산 거래가 사회 악으로 간주하는 듯한 부동산 정책 펼쳐왔고요. 그 결과 26번의 부동산 대책 모조리 실패했던 거 다들 알고 계셨을 겁니다.
반면에 저희 국민의힘은 그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시장의 자율권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요. 조금 전에 장경태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오세훈 서울시장 어저께 취임 한 달 기자회견 직문직답했죠. 25년까지 24만 가구의 그 부동산을 공급하겠다는 계획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치솟는 시장의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량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그 시장 논리에 맞춰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다. 그래서 서울시 집값이 가장 안정화된 시기도 공급이 활성화된 보수 정권 시기였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당연히 의원들과 당원들의 기대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여당은 이제 와서 야당과 전문가들 흉내내기 하시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치하시고 시장 원리 무시하는 당내 목소리와 타협하지 마시고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경제 전문가의 목소리 들으셔야 27번째, 28번째 실패 경험하지 않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진짜 국민들 말씀하시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민생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계속 듣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초선열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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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